스마트폰은 위치, 방향, 가속도 등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기울기 방향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예제를 통해 앱 인벤터의 방향 센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방향 센서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향 센서는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센서 중 하나입니다. 방향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보고 있는지, 세로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등과 같은 미디어를 시청할 때 중요한 센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방향 센서를 통해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값들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에는 각도, 크기, 방위각, 피치, 롤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레이블에 출력해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방향 센서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는 예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버스 컴포넌트의 공 컴포넌트를 방향 센서와 함께 사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공을 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 센서 컴포넌트를 통해 방향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방향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마트폰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방향 센서의 여러 가지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여러 가지 방향 정보 값을 각각의 레이블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공을 굴리는 예제는 방향 센서가 활성화되어 스마트폰의 방향이 달라질 경우 방향 센서의 각도 값을 측정하여 공 컴포넌트가 굴러가는 방향을 각도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공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방향 센서 컴포넌트는 스마트폰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수평인지 북쪽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180도부터 플러스 180도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로로 보고 있는지 세로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기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가 1의 값입니다. 방위각은 북쪽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며 0에서 36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각이 0일 경우 북쪽, 180일 경우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피치와 롤은 수평의 가로와 세로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치는 X좌표, 롤은 Y좌표를 나타내고 스마트폰이 평평한 바닥에 놓여 있을 경우 두 값은 0이 됩니다.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향 센서의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추가해 줍니다. 방향 센서의 정보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레이블들을 만들어 줍니다. 각도, 크기, 방위각, 피치, 롤 각도를 출력할 수 있도록 5개의 레이블을 만들어주고 레이블의 텍스트와 레이블의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센서를 추가해 줍니다.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 센서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방향 센서를 통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공을 굴려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스마트폰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 시계 컴포넌트를 같이 추가해 줍니다. 캔버스와 공 컴포넌트도 추가해 줍니다. 공이 굴러다닐 수 있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있는 캔버스와 공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캔버스의 크기는 속성에서 너비와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로 정해주어 최대한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블록 화면에서
방향 센서의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의 기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방향 센서 컴포넌트의 블록들 중에서 방향 센서의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실행할 동작을 정해줄 수 있는 블록을 찾아서 꺼내줍니다. 이 블록을 통해 스마트폰의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실행될 동작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레이블에 방향 센서의 정보들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짙은 초록색의 블록을 찾아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값 이하에 오는 내용에는 방향 센서의 각도, 크기, 방위각, 피치, 롤 등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향 센서 컴포넌트의 블록들 중 연한 초록색의 블록들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예제의 기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방향 센서의 각도 값을 가져오기 위해 시계 컴포넌트의 블록들 중에서 언제, 시계 1, 타이머, 실행이라는 블록을 꺼내줍니다. 이 타이머 블록을 통해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 간격만큼의 실시간으로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되는 내용으로는 공 컴포넌트의 방향을 방향 센서의 각도 값으로 지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 컴포넌트의 블록 중 공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짙은 초록색의 블록을 하나 꺼내줍니다. 공 컴포넌트의 방향 값은 방향 센서 컴포넌트의 블록 중 방향 센서의 각도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연한 초록색의 블록으로 정해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의 속도를 정해줄 수 있는 블록을 공 컴포넌트 블록들 중에서 꺼내준 다음 공의 속도를 10으로 정해주면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만약 공이 더 빠르게 굴러가는 것을 원한다면 공의 속도 값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반대로 공이 더 느리게 굴러가는 것을 원한다면 공의 속도 값을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방향 센서에 따라 공이 굴러가도록 블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향 센서의 각도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방향을 실시간으로 정해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방향 센서의 각도 값을 공의 방향으로 정해주기 위해 시계 컴포넌트에 타이머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스마트폰의 각도는 방향 센서 블록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의 속도는 10으로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공의 속도 값이 커질수록 공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방향 센서를 사용해서 방향 센서에 여러 가지 값들을 출력해보고 혹은 방향 센서를 사용해서 캔버스에 있는 공을 굴려보는 그러한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안에 레이블을 몇 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레이블을 5개 정도 추가해 주세요. 레이블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 여기 있는 팔레트 안에 레이블 컴포넌트를 이쪽 뷰 안으로 끌어다 놓아서 추가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정도 추가해 주시고요. 5개 정도 추가해 주는 이유는 방향 센서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5개가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것은 각도입니다. 각도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을 뜻하고요. 레이블의 이름도 각도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기인데요. 크기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각입니다. 방위각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시면은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북쪽이 어디 있는지 가리킬 수 있는 북쪽이 만약에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뭐 어떤 정보가 출력되고 180부터 마이너스 180까지 중에 정보가 출력되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컴포넌트고요. 네, 그 다음에는 피치와 롤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피치와 롤 정보는 레이블 5는 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이지는 않는 건데 뭐 항공기나 드론들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기계들의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피치는 수평도의 가로와 세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롤과 피치는 X좌표, 롤은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레이블의 이름을 변경해 주셨다면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도 이름과 같이 속성에서 컴포넌트의 오른쪽에 있는 속성에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번이 각도였으니까 각도라고 해줄 거고요. 레이블 2는 크기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방위각인데요. 방위각은 북쪽이 어디인지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다음에 피치와 롤,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방향감지 센서가 활성화될 때 각도, 크기, 방위각, 피치, 롤 정보가 실시간으로 출력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캔버스를 하나 추가해줘서 그 캔버스 안에 공 컴포넌트를 넣어줄 거예요. 공 컴포넌트를 넣어주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방향대로 공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캔버스를 넣어줄 때는 팔레트 안에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안에 캔버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컴포넌트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캔버스 컴포넌트를 넣어주시고, 근데 캔버스 컴포넌트를 넣었을 때는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속성에서 높이와 너비를 자동으로 되어 있는 놈들을 부모의 맞추기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높이와 너비를 조정할 때 자동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부모의 맞추기는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라 라는 뜻입니다. 픽셀과 퍼센트는 절대적인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캔버스의 크기를 최대한 늘려주셨다면 이 캔버스 안에다가 공 컴포넌트를 삽입해서 굴려볼 수 있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공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까봐 공의 페인트 색상을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보실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컴포넌트는 전부 다 넣어준 거고요. 가장 중요한 센서, 팔레트 안에 있는 센서 안에 방향감지 센서, 방향 센서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센서도 센서다 보니까 화면 하단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방향 센서를 통해서 각도, 크기, 방위각, 피치, 롤 등의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고, 혹은 캔버스 안에 있는 공을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방향대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공을 굴려주도록 할 건데요. 굳이 시계 컴포넌트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배워볼 겸 이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는 센서에서 방향 센서와 시계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록 영역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블록 버튼을 통해서 블록 영역에서 기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레이블에 각도와 크기와 방위각, 피치, 롤이라는 5개의 레이블에 각각의 정보를 출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금 삽입해 주었던 방향 센서에 있는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 센서 들어가셔가지고 맨 위에 있는 언제 방향 센서 1, 방향 변경, 실행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블록을 꺼내주세요. 이 갈색, 노란색 블록을 꺼내주시고, 이 블록의 뜻은 방향 센서의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실행 이하의 어떠한 블록을 실행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실행 이하의 블록은 각각의 레이블에 각각의 정보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각도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레이블 각도라고 이름 지어준 레이블에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레이블에 텍스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짙은 초록색의 블록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꺼내 주시고,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 뜻은 방향 센서의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레이블 각도라고 이름 지어진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이 뒤에 꼬랑지 오는 블록으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정말로 방향 센서에 있는
각도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 센서에 있는 블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수많은 블록들 중에서 각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각도, 요 각도, 연한 초록 색깔의 요 각도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방향 센서의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 레이블 각도라는 이름의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방향 센서에서 각도 값을 받아와서 지정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크기, 방위각, 피치, 롤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크기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크기 안에 여러 가지 값들 중에 지정하기 레이블 크기 텍스트 값이라는 블록을 꺼내서 넣어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방향 센서 안에 크기 이 블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정한 블록을 선택한 다음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하기를 통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이 크기를 방위각으로 바꿔주시고 방향 센서의 크기 또한 방위각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하기 안 하셔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C 버튼을 누르시고 컨트롤 V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치로 바꿔주시고 방위각도 피치로 바꿔주시면 좀 더 쉽게 블록들을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정보 각각의 레이블에 출력하게끔 만들어 주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실제 스마트폰의 센서 화면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각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180에 가까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이 평평한 바닥에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약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0에서 마이너스 180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두 번째 값인데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있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평평한 바닥에 놓게 된다면은 0에 가까운 0.000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볼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을 급격하게 세워서 가파르게 놓는다면은 1과 가까운 0.9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과 가까운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방위각인데요. 보시면은 350 거의 360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기울이면은 이렇게 조금씩 각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0에서 360까지의 범위를 통해서 북쪽이 어딘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피치와 롤 각도는 약간 수평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행기가 날 때 수평이 뒤집어지면은 그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나 승객 같은 분들이 다 흔들리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항공기나 드론이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센서 값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밑에 있는 이 빨간 공을 센서를 통해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캔버스 영역이 꽉 채웠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영역 안에서 이 빨간색 공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시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시계 컴포넌트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오거나 혹은 반대로 인벤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입니다. 시계 컴포넌트를 꺼내주시고 맨 위에 있는 이 타이머라는 블록을 꺼내주세요. 이게 시계 컴포넌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실행하라는 뜻인데 이 간격은 디자이너에 들어가서 시계 컴포넌트의 속속에 있는 타이머 간격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00이 1000분의 1000초, 즉 1초가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줄여서 한 10초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초요. 매우 빠른 속도겠죠.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공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 1000분의 10초 정도로 바꿔주겠고 다시 블록으로 들어가서 이 시계 타이머 안에 블록을 건드려 줄 건데요. 방금 넣어줬던 캔버스 안에 있는 이 블록을 사용해야겠죠. 공을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공 컴포넌트 안에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 공의 방향과 속력을 정할 수 있는 방향과 속도를 정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조금만 내려보면은 거의 맨 밑에 공의 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블록과 공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먼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속도가 더 쉬우니까. 속도를 꺼내와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공원 속도 값이 있는데, 이 속도는 따로 뭐 어떤 센서 값을 이루지 않고 숫자를, 고정된 숫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넣을 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혹은 숫자와 관련된 어떤 산수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공통 블록 밑에 수학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학 블록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숫자 0 블록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0 블록은 0이 들어있지만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10 정도로만 바꿔볼게요. 공의 속도를 10으로 정할 수 있게 10 정도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뜻은 시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타이머, 아까 우리가 1000분의 10초로 정해준 타이머 통해서 1000분의 10초 단위로 공의 1의 속도를 10으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지정했지만 공이 굴러갈 수 있는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도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방향은 공 컴포넌트 안에 방향이라는, 지정하기 방향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꺼내 주셔가지고 넣어주시고, 방향은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각도를 통해서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요. 요거 있죠, 요거. 요 각도라는 놈을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방향은 방향 센서 안에 각도, 이 블럭이 되겠죠. 이 블럭은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방향을 알 수 있는 블럭이고요. 이걸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블럭들의 뜻은 타이머가 실행될 때, 즉 실시간이라고 하지만은 1000분의 10초가 되겠죠. 1000분의 10초 단위로 공 1의 속도를 10으로 정하고 공 1의 방향을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기울어진 각도로 정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공이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위로 기울이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아래로 기울이면은 공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이 굴러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왼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굴러갈 때 여기 있는 위치 정보들도, 기울어진 방향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를 통해서 학습해보는 예제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의 방향 센서를 활용하여 방향 센서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향 센서 컴포넌트란 스마트폰이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지면과 얼마나 수평인지 알 수 있는 센서입니다. 또한 나침반 기능을 통해 어느 쪽이 북쪽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방향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 세로 방향인지 혹은 가로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 센서를 통해 공을 굴리거나 이미지를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기 컴포넌트를 통해 소셜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